네,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비자랑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거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티맵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커머스 업계가 흔들렸고 이번에는 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대형마트 업계에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유통업계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매출 규모 국내 2위죠. 홈플러스가 지난 2월에 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이 회생계획안이 제출이 되기도 전에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참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또 최근에는 전국의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업을 하겠다고 방침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었던 그 금융위원장 후보자님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원님들도 그 우려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책임 있게 우리가 행동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데 공정위도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이거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공정위 긴급 점검 조치 충분히 내용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외국계 사모펀드의 좀 무책임한 경험이 얼마나 이제 소비자나 관련 업계에 협력 업체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사례였다고. 그리고 홈플러스가 또 다른 경쟁사들보다 정산 주기가 길죠. 60일이다 보니까 이 회생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한기정 전 위원장님이 우리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정위가 긴급 점검에 나섰고 일별 지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지급 시 즉시 지급 명령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동안의 그 진척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 제출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홈플러스가 이 대금 정산 잘 해왔는지. 근데 그 요구하는 자료 납품 입점 업체 대금 지급 현황인데 이거를 공정위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거부한 이 사유가 더 가관이에요. 홈플러스로부터 국회, 언론 등 외부 기관 비공개를 조건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받고 있어서 국회에 제출이 곤란합니다. 이게 공정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꼭 참고 도대체 무슨 협약이나 뭐 문서적인 합의가 있었냐 하고 물었더니 구두 합의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공정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통사업자랑 국회 자료 제출 거부를 전제로 일을 했는지 혹시 이런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이 공정위가 전 정권에서 이게 참 오만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됐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게 국회가 정당한 감시 권한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꼭 제출돼야 돼서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자료도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서 이 사태가 많은 뭐 중소납품업체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피해로 이어지는 것도 이어지는 거지만 이건 정당한 국회 감시 권한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다시 좀 원복을 시켜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지급한 건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급 명령 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반경 2km 상권 매출이 5에서 8% 감소한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를 15개를 지금 문을 닫게끔 한다니까 지역 상권에서 받을 부작용 같은 것들도 필히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정산주기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단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학계하고 유통업계 일부 관계자들이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정산주기를 일률적으로 단축하면 청약철의 기한, 즉 반품 기한 같은 게 주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같이 검토하고 계십니까? 뭐
언제나 제도를 바꿀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도를 바꿀 때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고 그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우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정산주의가 너무 긴 거는 분명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줄이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홈플러스라는 게 저는 민생 회복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업체나 아니면은 이제 폐점을 하게 될 지역 상권 같은 것도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금 정산기한 도과한 그런 불공정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취임하게 되면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